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하원의 징계위가 열리면서 이제 박지원이 재등장을 하고 이 친구가 이제 폭주를 하기 시작해요. 거의 난사를 하는 수준이거든요. 단어가 완전히 거의 자객이야, 자객. 근데 이 친구 말하는 걸 보면은 이 친구가 25, 26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거의 애미애미도 없어. 누구의 오빠도 누구의 여동생도 아니었던 그냥 본인이 거의 여신이 돼버렸어요. 그 사법부의 여신, 그 눈을 가리고 천칭을 들고 있는 그 디카, 정의의 여신이 돼서 본인이 유무죄를 알아서 판단하고, 본인이 뭐 6개월이 만내 종래, 입 다물어, 뭐 이런 수준이야. 본인이 이미 정의의 여신이 돼버렸어. 본인이 이미 신의 영역이 됐어요. 누가 얘한테 이런 권한을 줬죠? 제가 진짜 이 박지원이 하는 거를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170석의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저는 진짜 절망해요, 솔직히. 정당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노선투쟁이라는 걸 한다고 하면은 저렇게 증거도 없이 마구 사람을 짓밟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민주도 아니고 정의도 아닌 거거든. 이건 그냥 마녀 사냥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조그만 어린아이를 놓고 그냥 병정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저 아이가 나비가 너무 궁금해서 나비를 다 찢어가지고 불리하는 것처럼 저 짓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쟤를 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몇 달째. 그리고 언론은 신난 듯이 호떡지에 불난 듯이 받아쓰고, 그리고 민주당은 저런 식으로 난파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저것을 막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흐름을. 민주당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파도가 밀려오면 그 파도에 알아서 휩쓸려가지고 본인 스스로 난파하고 그냥 본인 스스로 몸을 놔요. 살려는 의지가 없는 정당 같아. 그러니까 죽으라고 작정을 한 정당인지 자해를 하는 정당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저렇게 떠드냐고 물어봐야 되거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최강원 의원이 자기를 방어할 그 어떤 것도 다 절차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국진당 같은 없어져야 할 당에서도 저 절차는 보장이 됩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미 언어로서 이미 언론 플레이로 한 사람을 그냥 아예 찢어버려요. 낙인 찍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지 않고 침묵하는 것만으로 내가 나를 감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온 거는 박지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저렇게 설칠 수 있는 거는 민주당의 민주당의 당권을 다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정세균교나 이 낙엽계나 똥파리계나 이 꼴패미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내부에서는 그 엄청난 악의를 감추면서 그거를 마치 무슨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마치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처럼, 마치 악을 처단하는 것처럼 지금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거든. 최강욱을 쳤으면 그럼 최강욱만 타겟이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철원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김남국을 징계된다고 얘기해요. 지금 박지원이 지금까지 나와서 한 얘기들을 보시면 검찰개혁하지 마라 부터 해가지고 드문드문 얘가 계속 자기의 발톱을 드러내거든요. 분명히 박지원 뒤에는 누군가가 있다.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죠. 왜냐, 이원욱이랑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얘가. 끝내는 주장하는 게 똑같아. 다만 지금 이재명에 대한 불출마를 얘기 안 했을 뿐이지 얘가 지금 주장하고 걸어온 길은 똑같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이동영 작가가 EJ에서 굉장한 폭로를 했어요. 박지원의 아버지가 이광재랑 친구다. 지역 유지다. 이광재의 스폰서였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뉴스를 찾아보시면 이광재가 방송에 나오거나 인터뷰를 할 때마다 박지원이 새로운 인물이고 박지원이 나와서 민주당을 갈아엎어야 된다면서 박지원을 거의 여전사로 키워줘요.
박지원의 워딩이나 지금 박지원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민주당의 소위 섀도우들, 당권파들, 이광재 같은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사실상 민주당의 섀도우거든. 이 인간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게 너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조종하는 꼭두각시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렇게 하면 뭐라도 공천이라도 하나 받을까 하고 열심히 이제 폭주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민주당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패미라고 하는 이 권력들이 보면은 아시겠지만 국힘당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준석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거든요. 박지원이 만약에 적꼬라지를 하고 국힘당에 가면 제가 저렇게 떠들 수 있을까요? 못 떠들어요. 민주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 대한민국의 꼴팽이들은 권력에 눈이 먼 애들이거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미디어가 자기들을 주목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생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생리대로 가는 거거든. 얘도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런 애를 청년 정치라고 하고 여성 정치라고 해가지고 키워준다? 그럼 민주당은 답이 없는 거지. 그리고 저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은 2030 남자들이 돌아선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그 테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박지원 같은 애를 계속 키워준다라는 건. 그리고 그게 자기가 망할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 선택을 계속해서 몇 년째 하면서 계속 선거를 지면서도 이거 포기를 안 하는 거는 민주당에 있는 이 당권파들이 사실상 내각제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개혁적이거나 대중성을 가진 그 인물이 나오면 안 되거든. 얘네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내각제로 가기 위해서 이재명이 등장을 막아버리는 거거든. 왜? 이재명이 당대표가 돼서 지지자들이 모여서 갖게 가면 자기들이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윤석열 이 정권이 협력하고 윤석열 검찰이 협력해오면서 얘네들이 계속 힘을 키워오고 문재인 정부의 힘을 빼고 이재명 죽이기를 한 거거든. 죽을 힘을 다해서. 앞에서는 친문이라는 간판을 갈고. 이 테러를 끊을 수 있는 제가 볼 때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이 나서는 것밖에 없어요. 이재명이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거든. 이재명이 다시 한번 노무현의 길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대통령을 포기해서라도 민주당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 제가 볼 때 이재명한테 더 큰 승부는 없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의 눈이 멀어서 저들과 야합하면서 그냥 넘어간다. 저네들은 반드시 배신하는 애들이거든. 쟤네들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순간까지도 2024년에 총선을 대비해서 이재명이 민주당을 갈아엎고 고로 공천을 새로 하고 그 민주당의 당원 당규들을 바꿔서 민주당을 정말 당원의 중심이 되는 최소한 민주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하지 않은 이상은 제가 볼 때 이재명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몸을 낮추고 자기를 보호해야 대권으로 갈 수 있다 하면서 이재명의 지금 나오는 걸 막는 사람들은 저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을 바꾸지 않으면 민주당을 개혁하지 않으면은 이재명 대권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첫 번째 단추를 껴야 두 번째 단추를 낄 수 있는 거거든. 지금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쟤네들은 지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전해철 불출마 선언했죠. 갑자기 김혜영이 지역위원장에서 지금 사퇴했어요. 오늘은 재선 의원 34명이 이재명의 불출마를 권유했거든요. 이 하나하나가 지금 다 연결이 된 거야. 저희 우상호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서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무능한 건지 지금 쟤네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차단하면서 뚫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우상호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정말 민주당이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은 170석이라는 저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구나.
100명이어도 170석이어도 정말 핵심의 사람들이 들어와지 않은 이상 진짜 돌격대가 들어오고 공격수가 들어와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스트라이커들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저 숫자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오히려 그 숫자가 독이 될 뿐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영민이나 이광재는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당을 위해서, 민주적인 진영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파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이광재가 되고 노영민 같은 사람이 충북지사 되고 강원지사가 됐을 때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손해가 더 커요.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나아요. 저는 이게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전 똑같이 적용되는다고 보거든요. 민주당이 제대로 된 공천을 하지 않는다. 또 저렇게 정세균교, 낙엽계, 똥파리계 쟤네들이 다 무조건 단수공천 받고 지들끼리 밀실공천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무조건 너네를 뽑아. 우리는 어차피 국짐 아니면 민주 둘 중 하나는 너네 선택지가 없잖아. 국짐당 뽑을 거니?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또 사람들을 갖고 논다. 저는 진짜 전 지지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선 전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차라리 열린우리당이 있으면은 열린민주당으로 제3지대로 옮겨가면 되는데 지금 열린민주당도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나마 개혁의 세병세연이 될 수 있었던 대안이 될 수 있었던 이 정당도 지지자들 스스로 없애버렸거든요. 그 개혁의 노예가 그 선거의 노예가 돼가지고 다시 되돌리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왜 만든 사람들이 스스로 그걸 없애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죠. 다시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이럴 걸 몰랐냐고. 정말 민주당이 이런 당인지 몰랐냐고. 정말 민주당에 대한 실체를 아무도 알지 못했냐고.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면서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가장 잘 몰랐다라는 거죠. 이게 참 너무 안타깝죠. 근데 지지자들이 다음 총선에서 최소한 다는 자를 수는 없어도 본보기로 저 개파의 수장들은 반드시 쳐내야 된다. 이 정세균계, 낙엽계, 똥파리계, 꼴패미계들의 수장은 반드시 쳐내야 된다라는 그렇게 해서 본보기를 보여주고 철저하게 버림받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쟤네 정신 못 차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국짐당을 찍을지언정 내가 이 파란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쟤네는 절대 찍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지자들이 몸소 보여주면 쟤네가 저런 식으로는 못해요. 무조건 개파에 줄 서가지고 내가 공천받으면 나는 무조건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박지원도 저렇게 까불고 박용진도 까불고 조홍천도 저렇게 까부는 거거든. 저렇게 까불지 못하게 지지자들이 진짜 이를 악물고 심판을 해줘야 돼요. 응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데선 다시 가지도 못하게 버림받아서. 스피커로도 제대로 써먹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만 사실은 민주당이 조금 진짜 바늘구멍만큼이라도 좀 나아질 거예요. 저 오늘 정말 되게 재밌었던 게 정봉주 의원이 아침에 인터뷰를 했는데 박준현한테 저 기자하거나 구급공무원 시험 보라고 하잖아. 근데 난 이걸 또 보면서 되게 웃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박준현이 말한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기자를 할 깜냥도 안 되지만 기자를 하려면 최소한 중립을 갖춰야 되는데 쟤는 그냥 완전히 꼴팸이잖아. 기자할 깜냥도 안 되지만 제 실력으로 구급 공무원 시험 붙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딱 들더라고. 저는 박지원 얘는 더 늦기 전에 빨리 기술을 배우고 자기 취업하는 게 낫다. 진짜 이거 너무 공해예요, 공해.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